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시 중심가의 대형 화재, 저희가 이제 2차 취재를 통해서 또 새롭게 밝혀진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사건을 여러분께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뭐 일본의 한 매체도 보도가 했고 저희도 이제 정확한 지점을 찍어가지고 화재 사고를 보도했는데, 사실 뭐 추상적으로 외부에서 보이는 이런 현상과 또 내부에서 들려오는 굉장한 어떤 화재 사고였다는 이제 그런 추상적인 정보에 기초해서 이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은 저희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2차적으로 추가로 저희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게 간단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저희가 최초 확인했던 그 3곳 이상의 대형 화재는 이제 세발에 피고, 이 지역이 기차역이 이제 그 평양 중심까지 이제 나 있는데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 이게 어떤 기차역인지. 화물 열차만 들어오게끔 돼 있는 기차역인데 거기가 열차역 정점이고, 정점 그 뒤에가 바로 이제 물류 창고들, 각 기관별 물류 창고가 이제 위치했었고, 뭐 39호실 중앙당 뭐 무슨 부서 해가지고 연료 창고가 이제 거기에 집결해 있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기차 화물 열차로 연료들이 들어와가지고 각 기관별로 이제 연료 창고에다가 이걸 이제 배치해 놓고 월별로 뭐 주별로 이걸 이제 필요한 만큼 이제 원료를 타다 쓰는 이런 창고 역할, 대규모 물류기지였던 거죠. 자, 평양 중심가다 보니까 이런 기지가 있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또 그리고 이런 이제 뭐 휘발유나 디젤 같은 이런 이제 연료들은 특수기관, 힘 있는 기관들만 쓰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 외에는 이런 물류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밝혀냈는데, 자, 최초의 발화 지점이 어디였냐? 화물 열차가 들어와는 이제 화물역에 먼저 발화가 됐고, 이게 연쇄 폭발하면서 이제 몇 군데의 물류 창고가 이제 폭발한, 자, 이런 정황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화물 열차가 다 타가지고요, 열차 수십 대가 완전히 잿가루가 됐습니다. 자, 열차가 탄다는 게 좀 문제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기름 같은,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 같은 이런 기름들이 거기에 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폭발하면서 타다 보니까 완전히 전쟁터에서 미사일 맞아가지고 폭발한 것처럼 아주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자, 이건 저희가 최초로 발견한 거고요. 연이어서 폭발하면서 평양시의 중앙기관이 쓸 수 있는 거의 한 3개월치의 어떤 연료가 다 타버렸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폭발이었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사고다. 두 번째는 누군가에 의해서 불을 지른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단순 사고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중앙기관들이 쓰고 있는 물류단지이고 철저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귀한 물건이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가 와서 도둑질을 하거나 뺏어가게 되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경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이제 북한의 그 중앙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누가 감히 여기다가 뭐 불을 지르거나 뭐 훼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사고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누군가가 불을 질렀다. 그러면 적대 세력,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휘발유나 디젤이나 연료 같은, 북한에는 이제 연료가 군값이 똑같은 것이고 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자기네끼리 거래를 하다가 뒤틀려 가지고 열받은 김에 불을 질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적대적인 마음을 먹고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냐? 이건 아직까지 지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사 중에 있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새벽에 이 불이 붙어가지고 밤새 타고 있는데 평양시 소방차가 단 한 대도 나오지 않았다. 자, 밤새 타고 나서 김정은도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탄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타고 있는 중에 누구도 거기 와가지고 이걸 끌 생각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양시에 소방 시스템이 과연 작동이 되냐, 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 위험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옆 건물로 불이 번지지 않아서 다행인 것이지, 만약 옆 건물로 번져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 같이 막 건물이 빽빽하게 있는 이제 그런 나라였다면 다행히도 북한은 건물을 빽빽하게 짓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옆 건물이 붙지는 않았는데, 만약 옆에 붙어가지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그 주변에는 민가가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밤새 불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끄지 않고 방치됐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고, 김정은도 이 사고에 대해서 사고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대형 화재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거를,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112 신고가 와가지고 바로 비상이 걸려가지고 세왕차가 막 새벽이고 언제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는 그런 시스템이 마비돼 있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었고 총체적인 어떤 위험 신호가 왔었는데 북한은 여기에 전혀 대처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누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방화를 했는지 밝혀내지도 못한 이런 미스테리 사건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자, 평양 중심가에 그것도 중요 기관이 쓰고 있는 원유 물류 시스템의 방화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된 이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했다. 이게 저희가 취재한 2차 취재 결과의 결과입니다. 이제 북한 내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뭐 북한은 안 좋은 얘기를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취재원들이 북한 내부의 정보 라인들을 통해서 북한의 중요한 소식들을 여러분께 말씀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 이런 뉴스들은 저희가 상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